음악치료. 음악치료사의 모든 것이라 올댓 음악치료사. 여러 명이 공조로 해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여대 음악치료에 대해서 음악치료 대학의 음악치료 석사, 치료학과가 있는 거 보네요. 치료학과의 석사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신 이런 강사들인데, 음악치료사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음악을 듣는다. 음악 소리를 알람 삼아 일어나서 출근거리나 등굣길에서도 음악을 듣는다. 어떤 날은 아침에 들은 음악을 하루 종일 흥얼거리기도 한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가기도 하고, 퇴근길에 동료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 즉, 음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음악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 음악치료, 뮤직 테라피, 치료 테라피는 음악을 사용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 분야.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0년대 후반 음악치료가 장애아동의 행동 변화나 정신과 환자들의 정서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갔다.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웰빙 혹은 힐링이 강조되면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즉 인간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음악치료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음악. 이렇게 저자들이 음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정에서는 언론이나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음악치료와 관련된 오해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고, 2장에서는 치료사가 일하는 기관은 다양하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다름을 고려하여 실제 전문적인 영역의 음악치료를 설명. 3장에서는 음악치료 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 일동으로 이렇게 2014년에 합력해서 같이 책을 음악치료에 대한 오해, 잘못된 해서 전문 음악치료의 영역은 어떻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음악치료사가 되는 길은 대학교를 이렇게 나열했고, 나는 음악치료사다.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이야기. 고등학생인 민희는 음악을 좋아한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하지만은 정말 음악 때문일까? 민희는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찾아보니 음악치료라는 학문이 있었다. 음악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다. 민희는 먼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음악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악치료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살펴보게 되었다. 음악치료 바로 알기 1장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선진국 신직업 100개 음악치료사 2013년이라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 아픈 것도 없어지나요? 음악치료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음악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 치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오해. 치료에 대한 오해는, 자, 오해 1은 음악은 약이다 라고 하는 것. 음악은 음약이라는 말이 있다. 배가 아프면 시브레즈 셀라데, 편두통의 쇼팽의 피아노, 저혈압의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고혈압에는 베토벤의 신세계 교향곡 3번 들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또한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를 들려주면 자살 충동이 억제되고, 피부에는 쇼팽의 연습곡 제3번이 좋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요? 음악 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너 안무개가 아플 때 무슨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이다. 이러한 질문은 많은 음악 치료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 중에 하나다. 물론 음악이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음악은 인간의 자율신경계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생리적인 반응, 즉 혈압, 맥박, 호흡과 같은 반응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콜티졸 등의 면역과 관련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진통제나 약물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2013년.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항상성에 있어서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흥분과 긴장 상태가 되며 호흡과 맥박이 빠르게 상승한다. 이때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은 외부 리듬에 반응하는 리듬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혈압이나 맥박이 더욱 상승하게 될 수가 있다. 하지만은 느린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나 맥박 등이 같은 원리로 하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음악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각 개인의 음악 선호도다. 음악이 음식의 맛을 높인다. 오해 2. 공공기업의 숙성실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한다. 음악을 들려주면 숙성이 잘 돼서 음식의 맛도 풍미로워지기 때문이다. 한 음료회사의 열대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음료의 맛을 더 좋게 하려고 레게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기사도 있다. 사실인가요? 최근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음악을 사용해서 동식물의 성장을 돕거나 미생물을 숙성시키는 상품들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음악을 들려주었던 오이는 성장이 빠르고 맛이 좋아진다고 한다. 식물들이 귀가 있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걸까? 오이가 좋아하는 음악이 따로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처럼 음악의 마술적인 힘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하지만 이때 음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음악이 아닌 음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 소리가 리듬을 통해서 조직이 될 때 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이때 음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은 소리들은 음향학적인 소음이라고, 뮤직, 노이즈라고 할 수 있다. 소리, 즉 음들은 소리 입자들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공기 중의 진동을 통해 전달된다. 이때 진동이 미생물들의 성장을 자극할 수가 있다. 음악 이전에 음은 공기 중의 진동이다. 즉 소리의 움직임이다. 공기 중의 진동이 미생물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성장을 도울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장이나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클래식 음악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클래식 음악, 즉 고전 음악은 넓은 의미로 대중 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파, 낭만파, 근대 등의 음악을 총칭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음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음악은 대중음악과 달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기보다는 몇 백 년이 흘러도 인간의 감성에 도움을 주며 끊임없이 듣게 되는 음악이다. 또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면서 여러가지 음악적인 양식을 표현하며 대중적인 음악처럼 자극적인 요소를 주기도 보다는 균형과 안정미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생물들이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풍성한 진동에 반응하는 것이다. 진동, 멜로디, 음악, 감성, 보다도 진동. 오해 3은 음악이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음악 치료는 심리 치료의 한 분야로 음악 치료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단지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박증, 공격성 같은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음악 치료는 최근 현대인의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심리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말을 종종 한다. 하지만 이것이 음악 치료의 전부는 아니다. 음악 치료는 공인된 치료소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음악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음악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행동도 공격적이 될 수가 있으며 분노가 사라지면 그러한 행동 역시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치료는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음악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음악 치료는 각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음악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은 감정일 수도 보이는 행동일 수도 또는 생각일 수도 있다. 오해 4. 음악 치료를 받으려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음악이 치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보편성과 편반성에 있다. 즉 교육, 소진이나 연령, 장애 정도, 경제적인 환경, 심지어 문화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나 소전 그리고 음악적인 선호를 고려해서 활동을 개요하기 때문에 악기 연주 기술이나 성강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실제로 음악 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악기는 주로 타악기가 사용되는데 타악기는 당연히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타악기는 약악기 자체를 두드리거나 흔들거나 끌어서 혹은 문질러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악기를 다루고 기존의 연주 방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해 5. 음악 치료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음악 치료를 하면은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런 병원에서만 적용이 되나요? 약물 치료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음악 치료에서 치료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치료, 테라피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신체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 모두에 적용될 수가 있다. 음악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이나 기분 전환 등 심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상처나 화상 같은 신체적인 외상은 밖으로 보여서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쉽게 치료할 수가 있지만은 우울이나 불안 또는 강박과 같은 심리적인 상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실제로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치료도 어렵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각 개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 음악 치료는 각 개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정서를 수정해가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심리적인 문제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도 음악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위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정서장애나 학습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인 장애 영역이나 뇌성마비나 파킨슨병 등의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음악은 효과적인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악 치료는 예방의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잠재성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이라든가 탈북자 집단, 교정시설, 성가정폭력이나 약물, 게임 중독 등에 직감적으로 노출되어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게도 음악은 충분히 치료적이라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음악 치료는 치료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은 단지 병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음악 치료가 약물 치료 이상의 강력한 치료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건강과 관련해서 치료의 개념은 이미 전체로서 치료를 의미하며 따라서 음악 치료는 약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적이고 개별적인 치료 목적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의미다.